설탕이나 흰쌀, 아니면 밀가루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단순당들은 당뇨를 유발시키기 쉬워지고요. 당뇨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높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는 1형 당뇨, 2형 당뇨 외에 3형 당뇨라는 것이 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3형 당뇨는 당뇨이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의 원인 물질이 당뇨를 일으키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일종의 당뇨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계세요. 안녕하세요. 성례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치매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이나 치매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세요. 이제 같이 계신 어르신들이 혹시 이게 치매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매 전조 증상에 앞서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고립된 생활입니다. 치매를 연구한 연구 논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수녀원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눈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0년 동안 수녀원에 계신 수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지 어떤 사람이 안 걸리는지를 조사한 연구예요.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수녀원에 계신 수녀님들이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몇 가지 생활 습관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교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높았다고 나와 있고요. 사교적인 분들은 오히려 뇌의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고립된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골에 계시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혼자 계시는 경우들이 간혹 계세요. 특별하게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기 때문에 혼자만 계시는 경우에 치매에 걸리기도 쉬워지고 치매 상태가 악화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년이 된 이후에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요즘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화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운동을 하는 것이 노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근력이 약해지면 관절의 부담이 커집니다. 보통 30대 이후부터 근력이 이제 10년마다 10% 정도씩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80세가 되시면 30대에 비해서 근력이 50%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근력이 지탱하던 관절의 부하를 전부 다 관절 자체에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시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하실 때 나오는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아이리신은 어느 정도 이상 강도의 운동을 하셨을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치매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도 개선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정도로 좋은 아이리신이 운동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150분 이상 살짝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말씀을 드리면 아유 또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장기적으로 분비됐을 때는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의 퇴행성을 가속화시키고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고 나서 치매가 시작되시거나 치매가 악화되신 경우들을 자주 보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든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글로 쓰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여러 가지 질병에 영향을 주겠지만 특히 치매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습관인데요. 요즘 작은 블루투스 이어폰부터 커다란 헤드폰 같은 것들까지 이어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폰은 어쩔 수 없이 청력에 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대 출력의 60% 이상 이어폰을 사용하시게 되면 청력에 손상이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문제가 나중에 이제 연세 드셨을 때 청력장애, 그러니까 난청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난청이 일어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된 생활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난청으로 인한 사회성 저하는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난청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80% 정도가 보청기를 잘 안 하신다 그래요. 귀찮기도 하고 남들 보기도 싫다고 그렇게 해서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난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안 하시는 거는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벼운 난청인 경우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1.9배 정도, 난청이 심하신 경우는 치매가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난청이 있으시다면 꼭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이라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 성인병들이 결국에는 뇌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기도 쉬워지기도 합니다. 비만이라면 운동과 식생활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게 치매를 피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도 좀 의외이실 수 있는데요. 멀티태스킹도 치매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거의 그러시잖아요. 일하시면서 SNS도 하셔야 되고, 전화 받으면서 컴퓨터도 봐야 되고, 이 일하면서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뇌 과부하가 생기게 되고요. 뇌 과부하는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평소에 이제 이것저것 일을 연달아서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하루에 적어도 20-30분 정도는 뇌가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치매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 일곱 번째는 음식인데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치매에서 주의해야 될 음식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데요. 좋은 음식은 특별하게 뭐를 하나 찍어드리기보다 골고루 잘 드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생선 종류나 아니면 고기 종류에 있는 몇 가지 영양소들은 부족하게 됐을 때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채식만 고집하신다든지 고기나 생선을 안 드시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대신 포화지방산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설탕이나 흰쌀, 아니면 밀가루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단순당들은 당뇨를 유발시키기 쉬워지고요. 당뇨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성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높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는 1형 당뇨, 2형 당뇨 외에 3형 당뇨라는 것이 새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3형 당뇨는 당뇨이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치매의 원인 물질이 당뇨를 일으키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일종의 당뇨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계세요. 당뇨는 치매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단순당을 많이 드시거나 포화지방산을 많이 드시는 생활 습관을 꼭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건데요.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치매까지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면증 치료를 뭐 20년 했어요, 아니면 뭐 15년 했어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수면이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밤에 잠을 잘 때 뇌에서 노폐물 처리를 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부르는 논렘 수면,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 단계에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뇌가 깨있는 상태에서는 뇌를 움직여야 되니까 노폐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논렘 수면 상태에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물 청소하는 것처럼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뇌를 싸고 있는 물들이 뇌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노폐물들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이 과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잠을 많이 주무신다고 해도 자다 깨다 했어요, 아니면 뭐 밤새 잤는데 한잠도 못 잔 것 같아요, 밤새 꿈 꿨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은 잠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9시간 이상 잠을 주무시는 경우에도 뇌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많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 정도고요. 이 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면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들을 조금씩 조정하시고 특히나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음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술을 드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뇌 위축이 오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가 작아졌을 때 좋을 일은 없겠죠.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타나셨을 때도 뇌 위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시게 된다면 3잔 안쪽에서 음주를 마치시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주에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음주 자체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인데요. 알코올성 치매라는 거는 음주로 인해서 뇌의 세포가 너무 손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치매 상태입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흔히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는 블랙아웃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블랙아웃이 나타나는 거는 뇌에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해마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인데요. 술만 마셨다 하면 저는 기억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곧 알코올성 치매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평소에 술을 드셨을 때 자꾸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아지신다면 술을 끊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10번째 치매에 안 좋은 생활습관은 흡연인데요. 흡연은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치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흡연을 하실 때는 혈관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관이 줄어들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흡연을 하셨을 때 뇌 쪽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시는 거죠. 흡연할 때 이제 부수적으로 마시게 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은 덤이고요. 흡연가들이 그렇지 않은 비흡연가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가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음주 흡연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된 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이리신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청력에 관련된 건데요. 이어폰을 오래 하시는 습관은 난청을 일으키고 난청은 치매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특히 성인병을 불러와서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멀티태스킹인데요. 뇌의 과사용을 일으키고 뇌를 과열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대요. 일곱 번째는 음식인데요. 포화지방산과 단순당은 당뇨와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치매를 제3형 당뇨로 본 시각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수면 관련입니다.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하시면 뇌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9시간 이상 주무시게 되면 그때는 뇌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음주인데요. 술을 드셨을 때 자꾸 블랙아웃이 나타난다면 알코올성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흡연입니다. 뇌 세포로 가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매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치매를 예방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꾸준하게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